쌤입니다. 오늘은 if문의 응용된 부분을 풀 차례입니다. 그래서 일단 if문이 어떤 녀석이었는지 요 1번만 저번에 한 거거든요. 잠깐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if문은 총 재료가 3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조건을 넣는 거고, 뭐랑 같냐, 이상이냐, 이하냐, 초과냐, 미만이냐, 뭐 등등등 이런 조건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이 참일 수가 있고 거짓일 수가 있어요. 참일 때 올 값이 여기 두 번째, 거짓일 때 올 값이 세 번째, 요렇게 오는 게 if문이죠. 그래서 세 가지 재료로 들어가는 게 if문이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6번부터 풀어볼 건데요. 자, 6번 문제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6번. 엑셀 또는 면접이 90 이상이면 가산점으로 표시하고 아니면 빈칸으로 표시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조건이 엑셀이나 면접이 90 이상인 게 있냐는 거죠. 그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일 때는 가산점 아니면 빈칸으로 표시하는 거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1번도 숨길게요. 자,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 조건을 먼저 쓰는 게 좋아요. 조건을 는 하고, 조건이 엑셀 또는이에요. 또는. 그러니까 OR을 쓰면 되겠죠. OR. 그 다음에 조건을 하나씩 적어주면 돼요. 지금 조건이 2개 있어요. 엑셀이 90점 이상인지 면접이 90점 이상인지 하나씩 차례대로 컴마로 구분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자, 엑셀이 90 이상인지 이렇게 조건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면접도 90 이상인지 이렇게 두 번째 조건 이렇게 적고 나면 이거에 대한 결과를 true나 false로 반환해 주는 게 논리 함수 and하고 or 함수였어요.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얘는 지금 엑셀이 90이 넘으니까 true인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 토우지는 만약에 80이면요? 그럼 당연히 false가 되겠죠. false 되죠. 그쵸?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뭐 아직 다 푼 게 아니지만 잠깐만 한번 내려보면 이렇게 각 사람별로 true인지 false인지가 나오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true라는 거는 뭐죠? 그쵸? 둘 중에 하나가 90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가산점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true라면 그때는 가산점 아니면 빈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if문으로 다시 써주는 거죠. if문에 조건에 얘 자체를 넣는 거예요. 얘가 갖는 값이 true 아니면 false니까. 선생님, 옛날에 조건에는 무조건 부등호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네, 부등호 들어가는 게 맞고요. 기본적으로 그거고 생략이 되기도 하는데 바로 이 경우가 생략되는 경우예요. 이것도 FM대로 정확하게 표시를 한다면 이 녀석이 이 수식의 값이 는 true라면 이게 맞는 겁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요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으로 들어간 겁니다. if문의 조건으로 이 수식의 값이 true라면 그때는 가산점 아니면 빈칸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가산점 이렇게 해서 네, 가산점 아니면 빈칸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보통 그래서 조건은 어쨌든 부등호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 자체가 갖는 값이 true, false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해주지 않아도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써도 얘가 true라면 가산점 아니면 false로 가는 거예요. 이래서 보통은 는 true를 이럴 때는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완성을 합니다.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당연히. 자, 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7번 문제. 요것도 좀 숨길게요. 이게 한 화면에 보여야 좀 보기 좋으니까요. 자, 7번. 성별이 남이래요. 남자 이고. 이고다. and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엑셀과 면접이 90 미만이면 그때는 노력이고, 아니면 빈칸인데 빈칸이란 말 빠졌네요. 여기 빈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성별이 남이고 엑셀과 면접이 90 미만이면 요건데, 자, 이거는 어떻게 푸냐면요. 사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별이 남이고 하나씩 차근차근 하면 돼요. 이 고니까 and죠. and 성별이 요거예요. equal는 남 요거죠. 첫 번째 조건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엑셀과 면접이 둘 다 90 미만이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여기서 한번 또 다시 and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엑셀과 면접 엑셀과 면접 90 미만 엑셀도 90 미만 이렇게 두 개 다 적어주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굳이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쓸 필요 없습니다. 같은 end이기 때문에 어차피 결과는 똑같거든요. 모두 다 만족해야 돼요, 결국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90 미만, 컴밀이 90 미만, 컴마 세 번째 조건은 엑셀도 90 미만. 이렇게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 다 맞아야 돼요. 남자인데 엑셀과 면접 다 90 미만인 사람. 이런 사람은 노력하라는 거죠, 노력. 그래서 이렇게 내려보면, 아이고, 하나 더 내려야죠. 네, 이렇게. 이 사람이 노력해야 돼요, 김개똥. 이 사람이 남자인데, 둘 다 90 미만이거든요. 나머지는 얘는 90 넘으니까. 얘도 90 넘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으니까, 조건을 다 만들었어요. 얘가 맞으면, 뭐죠? 노력. 아니면 빈칸이니까, if문으로 묶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if 가로 열고 얘가 는 true이면 true는 생략할게요. 그때는 노력 아니면 빈칸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빈칸. 지금 노력 한 명 있겠네요. 여기 이 친구 김개똥 이 사람. 자 6번 7번 풀었고요. 이제 8번 9번 가보겠습니다. 자 8번은 뭐냐면 얘네 세 개의 평균이 80 이상이래요. 여기 평균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럴 때는 먼저 이 조건에 들어갈 값들을 먼저 구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에버리지 평균이니까요. 세 과목의 평균 구하는 거는 쉬워요. 이거 세 개 쫙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우리 이전까지 했던 거니까. 평균. 평균이 나왔구나. 그러니까 우리 V룩업 할 때도 배웠었는데 만약에 내가 조건을 만들고 싶은데 조건에 필요한 값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내가 만들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뭐죠? 80 이상이래요. 얘를 조건에 써먹으면 되구나. 정성껏 만들어 놓은 이 에버리지라는 점수가 80 이상이면 그때는 뭐죠? 통과 아니면 빈칸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통과가 아니네요. 네네 여기 평균이 80 이상인 애들 통과. 얘네 둘은 평균이 80이 안 되는 거예요. 얘네 이 두 녀석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조건을 만들고 싶은데 이 조건에 들어갈 값을 먼저 만들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더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험번호의 왼쪽 두 번째 칸이 두 칸이 21 이하이면 재시험 아니면 필기를 면제해 주겠대요. 그러니까 수험번호에 여기죠. 왼쪽에 두 칸이래요. 왼쪽 두 칸, 오른쪽 한 칸, 중간에서 몇 개? 네, 이거 문자열 함수 할 때 했었죠. 왼쪽에서 두 개 먼저 잘라볼게요. 하나부터 앞에서 차근차근 풀면 돼요. 자, 레프트 왼쪽에서 자르는 거니까 레프트죠. 레프트 가로 열고 수험번호에서 컴마 두 개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20 나오죠. 얘가 21 이하. 그러니까 한마디로 21년도 이전에 본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수험번호 앞을 이용해서. 그런 경우에 21이 이하면 재시험을 해주는 거고 아니면 필기를 면제시키겠대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재료를 만들었으니까 만약에 이 왼쪽에 두 개 잘라낸 값이 이하래요. 이하 21 이하 이렇게 그러면은 그때는 재시험 그러니까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아니면은 필기를 면제한다. 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한번 해볼게요. 다 필기 면제예요. 왼쪽 두 칸이 21 이하인 사람 있잖아요. 얘네들 요 친구들 21도 포함이니까 이렇게네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지금 재시험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필기 면제라고 나오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룩업 할 때도 응용 문제 풀 때 한 번 이런 적이 있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내가 푼 게 이상이 없다면 늘 숫자인지 문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문자열 함수로 잘라내는 거는 문자로 결과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자 20이 잘리는 거고 얘는 지금 숫자 21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비교가 되질 않아요. 예. 그래서 요게 다 펄스로 나오는 겁니다. 이 결과가. 그래서 다 필기 면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문자열 함수로 잘라낸 얘를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이 바꾸는 함수가 value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value. 여기 딱 나오죠. 텍스트 문자열 인수를 숫자로 바꿉니다. 이렇게 가로 열고 얘를 그냥 묶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좀 이렇게 길게 써놓고 나니까 수식이 자꾸 복잡해지는데 차근차근 보면 됩니다. 자, 보세요. 얘를 잘랐죠. 왼쪽에서 두 개를. 그래서 20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얘를 숫자로 바꿨어요. 이 value를 이용해서. 그쵸?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러면 이제 얘가 남는 거는 숫자 20이 남는 거예요. 걔가 당연히 21보다 작으니까, 이하니까 제시험이 나오겠죠. 이제 제시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응용된 문제까지 좀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함수는 선생님이 룩업 할 때도 얘기했지만 기초를 착실하게 공부한 다음에 하나 응용된 거를 또 채워가고 다음 응용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후다다닥 넘어갔다가는 그냥 그 전 것도 잘 안 돼가지고 막 나중에 혼란스럽게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면서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게 좋고요. 그래서 컴활 기출문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한번 볼게요. 아, 네네네. 네. 네, 기출문제요. 자, 좀 크게 할게요. 좀 화면이 좀 안 보일 것 같은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워크시트에서 직무가 90 이상이거나 국사나 상식이 80 이상이면 통과를, 그렇지 않으면 공백을 표시하래요. 여기 객관식이니까 필기시험이 이렇게 나오죠. 자, 생각해 보세요. 차례대로 풀면 된다 그랬어요. 자, 직무가 90 이상이거나 그러면은 처음에 오화가 나오는 게 맞죠? 그러면 이제 2번이나 3번 중에 답이겠네요. 오화. 그 다음에 B2 얘가 90 이상인 거. 어이구. 그쵸? 얘죠. 얘 지금 얘가 좀 90 이상이거나, 그리고 나머지 뭐 있죠? 네. 국사와 상식이 모두 80 이상인 거. 이건 AND로 묶어야죠. 여기 국사와 상식이니까 와, 그리고 모두 80 이상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여러분, 요게 아직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요. 안 오면은 여러분 이프 기초 여기 있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이프도 선생님이 1번부터 쫙 문제를 했잖아요. 아이고, 숨기기 취소인데. 예, 1번부터 지우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로 와서 또 풀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논리함수가 이해 안 간다, 그럼 저번 시간에 논리함수 배운 거 문제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걸 좀 풀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저 풀어볼게요. 여기서 직접 풀어보겠습니다. 자, 차례대로 직무가 90 이상이거나 조건을 먼저 만들게요. if 쓰고 보세요. 만약에 조건을 적고 싶은데 조건이 너무 복잡해요. 뭐 그냥 직무가 90 이상이냐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막 조건이 지금 막 3개 있잖아요. 복잡해요. 모르겠으면 조건을 먼저 만드세요. 조건을. 자, 그러면 조금 길이 보일 수 있어요. 직무가 90이거나 이거나는 또는으로 푸는 거니까 5하겠네. 첫 번째 조건은 직무가 90 이상인 거. 그러니까 얘가 90 이상인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조건 적었어요. 그럼 요 앞에 거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이제 이 뒤에만 보면 돼요. 컴마하고.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적으려고 그러는데 두 번째 조건을 보니까 두 개가 같이 있어요. 국사와 상식이 둘 다 80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AND로 표시를 해야겠죠. AND. 선생님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국사 80 이상, 80 이상, 아이고 80 이상, 엄마 상식이 80 이상, D12 또 80 이상. 여러분 이거 딱 봐도 뭐가 문제죠? 이거는 이거 두 개가 모두가 아니라 또는이 됐으니까 셋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true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얘를 이렇게 적을 게 아니라 AND로, AND 가로 열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AND, 네, AND. 그리고 여기 가로 하나 더 닫아야 되죠. 이렇게. 네, 이렇게 돼야 조건이 되는 겁니다. 얘가 맞으면 그때는 통과를, 나머지는 공백을. 조건 다 만들면 이제 다 푼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죠. 그냥 if에
첫 번째로 얘 넣어주고 얘가 맞으니까 통과죠. 통과. 아이고. 네, 통과 아니면 빈칸 이렇게. 그래서 몽롱이는 통과, 성춘향도 통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이 비슷한 문제들을 응용 1, 2, 3 해서 또 내왔어요. 한번 요거까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응용 1번. 직무, 국사, 상식 하나라도 70 미만이 나면 그때는 탈락. 네, 이거는 논리함수를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if하고. 자, 조건 적을 차례인데, 조건을 적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는, 네, 조건 먼저 만들라 그랬죠. 직무, 국사, 상식이 하나라도 70 미만이라면, 이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라도, 그러니까, 5화예요, 5화. 모두라면, 모두 70 미만이라 그러면 엔드지만, 하나라도 참이 된다면, 그땐 탈락이니까. 자, 70 미만. 해보겠습니다. 직무가 70 미만, 70 미만. 그리고 국사도 70 미만, 70 미만. 그리고 상식도 70 미만. 이렇게. 얘가 조건이에요. 얘가 조건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들었으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때는 탈락이니까요. 탈락. 그리고 나머지는 빈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번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 좀 다른 걸 또 가져왔는데, 자, 이시성을 가진 사람 중, 이시성이래요. 여기. 아까 했던 것 중에, 레프트로 수험번호 왼쪽 2개 잘라냈었죠? 그거랑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이시성을 가진 사람을 알고 싶으면, 레프트를 써야 돼요. 레프트. 얘에서 한 개를 잘라내면 되죠? 얘가 이시성이니까, 는 2이라면 요거요. 선생님이 조건을 먼저 만들라 그랬죠. 자, 요게 조건입니다. 요게 조건. 요게 엔터 쳐보면 여러분 and or를 굳이 안 써도 그냥 조건만 적어도 엔터를 쳐보면 사실 true와 false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조건을 따로 먼저 만들어서 검증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만약에 직무가 80 이상이라면 요게 조건인 거죠. 엔터 쳐보면 true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80 넘는지 안 넘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굳이 논리함수를 쓰지 않아도 조건이 한 개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써도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 시인 걸 찾았어요. 이 시인데 뭐죠? 사람 중에서 또 이런 사람을 찾는 거. 평균이 80 이상 넘는 사람. 그러니까 좀 화면 작을 것 같은데 좀 키울게요. 잠시만요. 네, 이시성을 가진 사람 중에 이씨여야 돼요.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씨여야 돼요. 말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씨여야 되고 그 중에서 평균이 80 넘는 사람 찾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뭐죠? end예요. end 조건인 겁니다. 이씨여야 되고 말이 바꾸자면 이씨여야 되고 그 다음에 평균도 80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씨고 첫 번째 조건 했죠.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평균이 80 이상. 평균. 에버리지로 만들면 되죠. 에버리지로 평균이 이 세 과목에 평균이 뭐죠? 80 이상. 이렇게. 요게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씨이고 에버리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엔터를 쳐보면 네, 이렇게 true가 나오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긴 게 조건이에요. 얘가 만약에 맞으면 통과 아니면 빈칸이니까 if 또 덜어열고 이렇게 싹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통과 아니면 빈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록이만 통과했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한참 이 수식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긴 수식을 보면 하기 싫어져요, 사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구조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if문에 요게 조건이죠. 지금 조건인데 and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여러 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left를 이용해서 이씨인가를 찾은 거고 두 번째 조건은 average를 이용해서 평균이 80 이상인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and로 이렇게 두 개를 검사한 거고 두 개가 다 맞는 경우만 이 and의 결과가 true로 나오겠죠. 그때 통과 아니면 빈칸
요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요게 여러분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요게 네. 문제를 잘 많이 풀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사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서 선생님 문제를 여기다 다 내왔어요.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직무 또는 국사가 80 이상이고, 네,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조건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직무 또는이에요, 또는. 그럼 뭐죠? 네, 오화죠, 오화. 오화의 첫 번째 검사하고 싶은 거는 직무가 80 이상인지, 국사가 80 이상인지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직무가 80 이상이고 직무 또는 국사가 80 이상 또는이니까요. 80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국사도 80 이상인지 국사 80 이상 이렇게 가로를 닫으면 그쵸? 둘 중에 하나가 80 이상인가를 체크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면서 이고 또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AND의 첫 번째 조건이었던 거예요. 좀 복잡해지죠. 자, AND 가로 열고 요게 이런 사람 이고 그리고 뭐죠? 상식이 90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상식이 컴마하고 상식이 90 이상 90 이상이면 가로 닫고 예, 이게 끝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할 줄 알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엔터 쳐보면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조건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if의 첫 번째 재료로 넣고 그리고 컴마하고 네, 컴마하고 컴활 그리고 아니면은 빈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이런 조건에 많은 사람이 없네요. 네. 그러니까 80 이상이고 상식이 90. 그럼 얘가 좀 넘어주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90점이다. 그러면은 네, 여기 컴마 나오죠. 그쵸?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응용 3번까지 해봤고요. 또 다른 기출문제와 그 기출에 대한 응용 문제들을 선생님이 여기 또 해놨어요. 요거까지 해보고요. 응용 1번까지 판정하고 요 두 개를 해보고 요번 2번, 3번은 선생님이 정답을 적어서 요 게시물 아래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 안 되면 또 답을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정. 자, 이거는 실제 기출 문제였어요. 자, 판정 영역에다가 수식을 적는 건데 총점이 여기 있죠. 160 이상이면 우수. 아, 이거 조건이 생각보다 쉬워요. 그쵸? 그냥 일단 조건 먼저 만들어 볼까요? 는 하고 총점이 160 이상이래요. 이상 없죠, 그쵸? 이렇게 적으면 조건 벌써 하나는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우수를 표시하래요. 이거 생각보다 쉬운데? 자, if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 맞는 거 이게 맞으면 그때는 우수 표시하래요. 그런데 요 다음에 우수예요. 근데 아니면은 뭐 라고 지금까지는 나왔었는데 우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빈칸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죠. 우리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면 되게 기본 형태의 if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근데 문제가 그게 거기서 끝이 아니고 우수 아니면 100 이상이면은 보통을 표시하래요. 근데 또 100 이상이면서 160 미만이니까 AND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AND 써도 됩니다. 사실은 AND 써도 되는데 그럼 너무 수식 복잡해지고요. 그리고 객관식도 지금 여기서는 AND 쓴 게 없죠. 지금 보기에서 찾는 거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60 이상인 사람은 첫 번째로 여기서 다 걸러져요. 사실 우수에서 다 걸러져요. 일로 와요. 다 우수한 사람은. 근데 여기로 오는 거는 뭐냐면 160이 안 넘는 사람만 여기 거짓으로 오잖아요. 이때 다시 한번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총점이 만약에 100을 넘으면 똑같이 총점이에요. 이 29에 있는 값이 만약에 100을 넘으면 그때는 보통이라는 거죠. 보통. 이게 첫 번째 if문 할 때도 중첩된 if문이라 그래서 if문 안에다가 if를 또 쓸 수 있어요. 요런 게 있습니다. 네, 요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요거죠. 그리고 만약에 나머지는 노력으로 입력을 하래요. 네, 그래서 나머지는 노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if문 가로 닫고. 요거예요. 그래서 답을 골라 보면 네, 당연히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아, 선생님, 이거 좀 어려워요. 네, 이게 왜 어려운지 선생님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총점이 조건을 첫 번째 조건 만들었는데, 두 번째 조건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100 이상이면서 160 미만이어야 되니까, 엔드구나 해서 엔드로 막 풀기 시작하려 그러면 이게 꼬여버립니다. 막 생각이. 근데 말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것도 엔드고, 이 위에서 엔드 많이 풀었죠. 그쵸? 뭐뭐하고, 뭐뭐이면서, 동시에 뭐 이런 거 할 때 엔드를 늘 써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말이 나오면 엔드를 써야 될지, if문을 겹쳐서 써야 될지, 요 두 가지가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처음에 조건 적을 때, if문 같은 경우에는요, 요렇게 됩니다. 첫 번째에서 걸러져요. 이렇게 if문을 중첩해서 쓰는 경우는 첫 번째에서 걸러져요. 160 이상인 건 다 우수, 나머지가 1로 오는 거잖아요. 요렇게. 근데 위에서는 어땠어요? 걸러지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아이고, 네, 요거 보면 EC2고 그리고 셋 평균이 80 이상 요거잖아요. 엔드로 첫 번째 조건 적고 두 번째 조건 적고 걸러지고 뭐 이런 게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걸러지고 나머지 사람들 갖다가 또 if문을 주면은 그때는 if문을 중첩해서 쓰지만, 이거는 지금 한 번에 그런 사람 찾는 거잖아요. 그럴 땐 엔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여러분 좀 익숙해지려면 사실 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고 많은 문제를 접해봐야 돼요. 이렇게도 표현되고 저렇게도 표현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또 문제를 더 가져왔어요. 이렇게. 자, 요거 응용 1번까지 해보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 이게 다 익숙하면 직접 다 풀어봐도 돼요. 자, 응용 1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상식이 80 이상이면 상식적이라고 표시를 하래요. 이것도 이면, 그쵸? 여기 조건이잖아요. 이게 상식이 80 이상이면 요거예요. 요게 조건이에요. 요게 if문에 첫 번째로 조건을 집어넣고 요렇게. 그 다음에 그때는 상식적이라고 표시를 하래요. 상식적. 그러니까 80 이상인 사람들은 이미 일로 다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오는 애들은 뭐냐면, 여기로 오는 애들은 80 이상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엔드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70에서 70이 넘는지만 검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if 여기서 70 이상이면 상식이 엔드로 70 이상 뭐 80 이하 뭐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지금 70 이상이면 이렇게, 그때는 보통, 아니면 나머지는 몰상식하다, 상식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80 이상인 사람은 여기서 걸러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실생활을 좀 예를 들면은 교실 안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야야, 저 80점 넘은 사람 이쪽으로 가 해서 여기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80 이상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70 이상인 사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또 보통 또 나눠놓고 나머지는 몰상식한 사람,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요런 상황입니다. 요런 상황. 좀 상상을 하면서 보면 좋아요. 교실 안에 80 이상인 사람 빼서 상식적 그룹에 모아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80 이상 없어요. 70 이상만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보통 몰아놓고 몰상식 몰아놓고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엔드로 푼 건 어땠죠? 엔드로 푼 거는 요렇게, 자, 이시성이고 80 이상인 사람 나오세요. 그 사람들은 통과해요. 요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게 end로 적을 때랑 if로 중첩해서 쓸 때 요거를 좀 구분할 줄 알면은 조금 더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봤고요. 응용 2번, 3번은 선생님 답을 적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직접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f문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이 돼서 선생님이 좀 방에서 이렇게 좀 화면을 꾸미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는데, 좀 뒤가 침대도 보이고 그러지만 아무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문제 많이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게시물은 저걸 올리려고 그래요. 지금 2024년이 되면서
커말 2급이 바뀐다고, 시험 문제 바뀌고 뭐 버전도 바뀐다고 지금 말들이 많은데, 사실 이거는 상공회의소에서 2023년 3월에 벌써부터 고시가 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연습 많이 하시고 공부 차근차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